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일단 2.3% 상승해서 끝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주말 지나오면서. 왜? 자, 보세요.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오늘 첫날이죠. 근데 오늘 2.3% 올랐어요. 근데 이 하락할 때 보면 12월 4일 날 10% 빠지고 그 다음에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버렸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올랐습니다. 근데 딱 탄핵 가결되고 나서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죠. 많이 빠졌어요. 정말 한 30% 빠졌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그 정도까지 빠진 건 아니죠. 20%대 정도 하락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그 취임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죠. 원전 같은 이 그 산업군을 되살리겠다. 탈원전 기조를 완벽하게 되돌려 놓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았으면요. 24년도인 올해 주가가 올라갔었던 게 아니라 22년과 23년도에도 주가가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전이 24년도에 올라갔었던 부분은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은 AI 에너지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 선언할 때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체코 원전 지원금을 90%를 삭감했다. 그쵸? 이러니까 뭐 되겠냐, 막 이런 논리를 폈는데 뭐 정치적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기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만약에요, 뭐 탄핵이 인용이 되고 실제 그 파면이 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지금 원전에 대한 이 세계적인 방향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요, 원전에 대한 비중을요, 2050년까지 지금보다 3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500메가와트로. 이러면 지금 한 150메가와트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3배가 조금 넘어가는 거죠. 이게 실제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뭐냐? 아니,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 것도 원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3마일섬 원전 같은 경우에도 폐쇄된 원전이었는데 지금 재가동을 시켜 놓은 부분이 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렇죠? 지금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있죠. 시장 엄청 어려웠는데 11월 달까지 또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다시 상승세를 보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수출량이 가장 많은 게 반도체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두 번째 어디예요? 변압기입니다. 그렇죠? 이 변압기 어디로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끝나면 그렇죠. 화석연료만 떼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SMR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SMR을 지금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어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1월 초에 당선되고 나서 한국이랑 통화할 때 처음으로 꺼낸 얘기가 뭡니까? 조선입니다. 그렇죠? 조선이에요. 왜? 미국 내에서는 예전만큼 배를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도크를 새로 해가지고 인력을 다시 뽑고 준비를 해서 한다? 단가를 떠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트럼프 지금 4년만 하면 끝인데 이것에 대한 기반을 잡고 끝낸다? 그 성격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쵸?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죠. 무슨 얘기냐? 뭐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미국에 들어와라. 아니 미국 근처라도 들어와라. 그러면 관세를 안 매기겠다. 이게 뭡니까?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면 트럼프는 다릅니다. 그렇죠? 미국으로 그냥 들어와라. 들어오면 뭐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대신에 보조금도 없다.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도크까지 같이 갖고 들어와라? 이거 불가능한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12월 달에 사실상 비상계엄이 터질 거라고 2024년도에 비상계엄이 터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 비상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고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인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시세 끝났다, 뭐 다시 돌아온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게 두산그룹에서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은 빼갈 수 없겠지만 물적 자원의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 이번에 그거 하려고 한 거잖아요.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자원을 빼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보세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을 보면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LG그룹의 계열사는 180개 정도 됩니다. 근데 LG화학을 만약에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투자하잖아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장기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이 성장을 못했느냐? 이걸 보자고요. LG화학 매출 규모입니다. 보세요. 밑엔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을 두면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익률을 둔 거예요. 보세요. 사이클을 탄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호황기, 불황기, 호황기, 불황기, 지금 불황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매출은, 즉 매출 볼륨은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10년 전에 있었던 매출에 대한 규모, 지금 있었던 매출에 대한 규모 4조 8천억에서 3배 정도 상승했죠. 근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을 같이 빼나간 결과입니다. LG화학에서 빼나간 게 어디입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잖아요. LG화학 주주들한테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줬나요? 안 줬잖아요.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언제 올라갈까? 이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없다.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이 이번 주 중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고 하방에 대한 이격도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 주가 24년도 들어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시장에서 SMR,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작아서 급등락이 큽니까? 그런 거 아니죠.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최대 시장이에요. 여기서 누가 세력들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치고 그럴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주체도 몇 안 됩니다. 그렇죠? 누가 들어와서 장난을 쳐서 10배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만 생각하면 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상황에서의 매수 타점은 적기라고 볼 수 있지만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거는 맞습니다. 분산 투자 해야 돼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가격대, 그리고 시장하고의 움직임, 시장은 완전히 개박살이 났죠. 코스닥은 더하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비상계약 이전까지 어때요? 연중 최고치 부근에 있었습니다. 이때 7월 18일 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딱 요때쯤이거든요. 여기서 사실상 수주에 대한 부분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발표를 이때 한 거지. 대충 그 돌아가는 판이나 어떻게 그 돌아가는 판이나 다 파악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서 뭘 만들었다? 여기서 푸나라병,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는 됐다. 그러면 밥캣은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캐시카우를 딱 떼다가 로보틱스로 붙이자. 그럼 로보틱스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로보틱스를 다시 키우면서 밥캣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래. 지금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된다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유상증자 지금 못합니다. 유상증자 했을 때 어느 질타를 받거나 그런 것들보다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 무언가 할까 안 할까 다 하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유상증자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전부 다 실권주로 만든다? 그 자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주주 배정은 안 돼요. 3자 배정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3자 배정은 주가에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 무엇보다 SMR의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격 조정 이후에는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시세 구간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 기술까지 시세 구간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5만 원을 이탈하고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빠져요. 왜? 시장이 빠지니까.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소한 덜 빠질 수는 있어도 빠지긴 빠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이탈하고 내려간다? 이 상황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게 자산 가치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는데 지금 자산 가치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즉 성장을 못하는 삼성전자가 뒤처진 부분을 지금 반영한 주가가 5만 원대라는 거예요. 5만 원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성장을 보여줬을 때, 즉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7만 원 넘어가고 8만 원 올라가고 9만 원 올라가고 이런 상황 나와요? 절대 안 나온다. 이거 성장을 보여줘야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시장이 이제 안정화됐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많겠죠. 90일인가 180일인가 그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6인으로 심리나 판결이 가능하다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최대한 빨리 나오겠죠. 지금 나오는 이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그 두산에너빌리티에 주는 그 혼란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급등락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매매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는지 그 타점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바이오와 조선을 집중적으로 매수해놨고, 이번 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래 비상계엄 이전으로 되돌렸다. 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시장은 안정화. 그리고 2주쯤 시간을 버린 게 아깝지만 이 정도에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다행이다. 미국에서 브로드컴이 급등했고 한국 반도체는 아직 6개월 이상 반등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화장품, 원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할 때는 장중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죠? 유한양행, 이거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정확하게 비중 10%씩 제가 매수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을 충분하게 볼 수 있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타점 잡는지 보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격을 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 싸게 사지 않죠. 단기간에 75%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죠. 이 화면은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전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같이 매매를 했고, 두산 같은 경우에 어때요? 상승. 그렇죠? 14% 4%. 그리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산이 먼저 올라가는 부분은, 그렇죠? 분할 합병 관련된 부분이 두산에서 변명한 거랑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소통방 들어와서 배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요 번호로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먼저 보는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이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제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8713-1916이에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 거의 다 지나왔고,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그쵸,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1월 달에 시장 괜찮을 거예요. 그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